자, 몸통 골절의 첫 번째가 빗장뼈 골절이에요. 음, 자, 빗장뼈에 대한 이 기능 해부학적 지식은 좀 찾아도 보고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관련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빗장뼈는 이제 두 개의 조인트로 되어 있죠. 아크로미온 클레비큘라 조인트 그리고 스터너 클레비큘라 조인트, 이 두 개의 조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조인트 역시 어깨 관절 운동의 중요한 관절 부분이죠. 따라서 우리가 2교시에도 얘기했지만 빗장뼈 골절 역시 어깨 운동에 제한이나 장애를 줄 수가 있다. 자, 따라서 여기 이제 빗장뼈에 대한 역할들이 좀 나오는데요. 자, 위팔신경혈기 빗장 및 동맥 보호. 자, 이 내용 보니까 좀 생각나는 질환이 있죠. 예, TOS. 요? 그래서 가슴 문 증후군, 이 빗장뼈 밑으로 지나가는 위팔신경혈기 빗장 및 동맥의 손상에 의해서 생기는 그러한 증후군이었어요. 자, 이러한 연부 조직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금방 얘기했듯이 어깨 관절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럼 혈관 보호, 요거와 같은 내용일 수 있는데, 그죠? 자, 오른쪽은 팔머리 동맥, 그 다음에 왼쪽은 왼쪽 빗장 및 동맥을 보호해주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 중재학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해부 생리학 또는 기능 해부학적인 지식이 꼭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나온 내용, 이 중요한 내용인데, 자, 이 내용만 그냥 보고 지나가지 말고 꼭 관련 책이나 자료를 찾아서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기능들이 더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발생 빈도는 빗장뼈의 중간 부위인데요. 중간 부위가 여러분 이제 빗장뼈를 만져보면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좀 굵고 좀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이 중간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80%가 이 부위에서 골절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자, 출생 시 빗장뼈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분만 시에, 자, 엄마의 이제 산도를 통해서, 이제 아기가 머리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 산도가 아기의 크기보다 너무 좁으면, 이제 머리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 어깨 부위가 나오면서, 이 어깨 부위에 이제 압박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압박이 너무 심하면 이렇게 빗장뼈 골절이 함께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생 시, 즉 대부분 자연분만이 되겠죠. 자연분만 시에 산도의 크기가 적을 때 이렇게 빗장뼈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다. 예, 증상은 우리가 골절의 일반적인 증상과 거의 같고요. 이게 팔을 올리지 못함,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깨 관절 운동에 제한, 장애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치료는 뭐 수술이 필요할 경우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분쇄골절, 개방골절일 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균열 골절,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금이 간 골절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비수술적 방법을 하는데, 자, 이 붕대, 이 고정하는 법이 여기 이 빗장뼈에 좀 적합한 그런 고정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팔자형 붕대 고정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팔자형 빗장뼈 스트랩, 이게 팔자형 고정 붕대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술을 하지 않을 때, 즉 비수술적 방법으로 가장 좀 권유가 되는 적합한 고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뒤쪽만 이제 팔자 모양이 되고,
앞쪽에 이렇게 겨드랑이 쪽으로 이 제한을 둬서 움직임에, 특히 이제 어깨 관절이나 이 클래비컬의 움직임에 좀 제한을 두는 그런 고정법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겨드랑이 쪽을 압박하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겨드랑이 부위의 신경이나 압박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팔자형 붕대법이고요. 특히 빗장뼈 골절에 활용이 되는 붕대법입니다. 예, 합병증은 자, 위에 이 역할에 대한 이제 이 장애들이 합병증으로 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밑으로 지나가는 이런 많은 물렁 조직들의 그런 손상, 그리고 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인트이기 때문에 어깨 관절을 아무리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미세한 움직임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종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빗장뼈 골절이었고요. 여러분 책은 16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이 어깨뼈 골절입니다. 자, 어깨뼈의 위치, 또 모양, 뭐 이런 거는 또 해부학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또 역할, 예, 뒤쪽의 관절이고, 역시 이것도 어깨 관절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위고, 안정화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자, 이 어깨뼈 골절은 이제 뒤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넘어진다거나 또는 뭐랄까요, 예, 뒤쪽에서 오는 그러한 뭐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그런 큰 외력에 의해서 주로 일어납니다. 따라서 대부분이 직접 외상에 의한 경우가 많더라. 자, 증상과 합병증은 당연히 이제 뒤쪽 부위에 통증이 오는 거고요.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어깨뼈 위 신경의 손상, 그리고 자, 어깨 관절과 관련된 충돌 증후군 등이 올 수가 있어요. 이 어깨뼈 위 신경은요, 자,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요. 따라서 어깨뼈의 손상 시 이렇게 합병증으로 같이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물렁 조직이 되겠습니다. 예, 분류는 자, 몸통의 골절, 목의 골절, 관절와의 골절, 봉우리 골절, 또 부리 돌기 골절. 그래서 자, 요 지금 옆에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선이 가 있죠? 요게 금방 분류해서 본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요 그림 역시 여러분 책에 168쪽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료 대부분이 이제 슬링으로 팔을 받쳐주고 고정해주는 슬링이 적용이 되고요. 자, 만약에 이러한 이 골절의 간격이 2mm 이상 전이가 되면 예, 수술적 방법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이 척추골절로 가겠습니다. 자, 척추골절은 의외로 흔한 골절 중에 한 개예요. 특히 교통사고 시 척추골절의 빈도가 아주 높고요. 자, 그리고 추락이나 낙상 등에서도 빈도가 높은 골절 중에 한 개입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뭐 산행 가시는 분이 많은데요. 대부분이 이제 산행에서 우리가 사고는 낙상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추락사인데 이 추락사의 대부분이 이제 척추골절을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골절의 원인은 교통사고, 추락사 또는 낙상 이런 게 주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젊은 남성, 이렇게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호발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자, 노인에게도 올 수 있는데 이 노인에게의 척추골절은 주로 뼈 엉성증이 주 원인이고 또는 이제 낙상이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 노인에게서 오는 뼈 엉성증, 이게 이제 노인
뼈 엉성증, 구용어로 노인성 골다공증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노인성 골다공증 외에 어, 우리가 여성에게 오는 이 골다공증도 있죠. 그래서 이제 호르몬의 어떤 부족에 의해서 오는 골다공증에서도 척추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뭐 대상자, 그러니까 노인이나 여성을 국한하지 말고요. 이 뼈 엉성증을 가진 환자에게서는 척추골절이 올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척추골절 이제 빈번한 부위부터 좀 볼 텐데 먼저 목뼈 보겠습니다. 자, 목뼈의 해부학적인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한 번 더 해부학을 좀 찾아서 공부를 하시고요. 특히 뭐 척추동맥이 C7부터 2까지 가로돌기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척추동맥이죠.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이제 요거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어떤 임상적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겠지, 그죠? 그래서 목을 돌릴 때마다 자, 이렇게 척추동맥은 압박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로돌기가 골절을 당했거나 하면 직접적으로 이 척추동맥을 압박을 주고 손상을 줄 수 있죠. 예, 그래서 일단 기능 임상적인 어떤 그런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는 부위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예, 그리고 척추 관절 언커버터블 조인트다. 이렇게 쌓여있지 않죠. 열려있는 그러한 관절로 되어 있다. 자, 이러한 관절을 unconvertible joint, uncinate joint, 루스카 joint 뭐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꼭 다시 한번 관련 서적을 참고해서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척추골절이 일어날 때는 크게 한 6가지 기전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척추골절이 일어나는 부위는 척추를 크게 3등분해서 앞쪽이냐 중간이냐 후주 뒤쪽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따라서 6가지 기전이 바로 이제 이런 기전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가 압박 굽힘. 자, 위에서 누르면서 목을 굽힘 시에 자, 하나의 기전이 될 수가 있고, 척추관이 협소해지고, 자, 이런 압박 굽힘은 자연적 뼈 유합이 가능한, 그러니까 손상의 빈도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러한 기전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수직 압박. 자, 위에서 바로 누르는 그런 기전인데요. 따라서 뼈에만 이렇게 압박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연부 조직의 손상은 적다. 역시 자연 유합이 가능합니다. 자, 신년 굽힘. 자, 신년은 뒤로 젖힘을 얘기하죠. 젖히고 굽힘. 아닙니다. 자, 이거 신년이라는 당긴다는 거예요. 자, 위아래로 당기고 굽힘하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자, 위아래로 당기는 기전이기 때문에 척추에 붙어 있는 물렁 조직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 앞쪽으로 뼈가 전이가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심한 경우 수술이 요하는 그러한 강한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신년 굽힘 손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압박 편 손상. 자, 압박하고 뒤로 젖히는 손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관저돌기, 척추의 목, 또 척추뼈의 고립판 등의 그런 손상을 초래할 수가 있고, 특히 척추뼈 꼬리 부분에 골절이 일어난다. 자, 압박하고 뒤로 젖힘에서 뒷부분에 있는 그런 꼬리 부분에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신년 펴짐. 자, 위아래로 잡아당기면서 뒤로 젖히는 그런 기전이고요. 자, 잡아당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견열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로
가쪽 굽힘 손상. 자, 가쪽으로 이렇게 굽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가쪽 굽힘 손상에 의해서 이렇게 골절이 일어날 수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우리가 신경들이 가쪽으로 나가죠. 그죠? 버테블라 포라멘을 통해서 모든 신경들은 가쪽으로,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따라서 가쪽 굽힘 손상에 의해서 이렇게 신경, 얼기, 특히 위팔신경 얼기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 6가지 기전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이 6가지 기전이 어디에, 앞쪽이냐, 중간이냐, 뒤쪽에 이러한 기전에 이 압력 또는 힘이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전과 함께 어느 부위에 손상이 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척추골절에서는 6개의 기전과 삼주설은 금방 얘기했던 이겁니다. 앞쪽이냐, 중간이냐, 뒤쪽이냐에 근거해서 자, 척추골절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6개 기전과 삼주설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이제 그 척추골절의 분류에서 보면은 고리뼈 골절과 치아 돌기 골절이 있어요. 자, 고리뼈는 1번이죠. 척추뼈, 특히 이제 목뼈의 1번이 고리뼈라고 하는데 아틀라스, 그리고 2번이 엑시스, 중쇄뼈. 그래서 특히 이 두 개의 뼈의 골절은 좀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이렇게 네이밍이 주어지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 목뼈 1번 C1이 우리가 아틀라스라고 하는데, 고리뼈, 이 고리 모양으로 생겼다, 원 모양으로, 그죠? 그래서 이걸 고리뼈 골절이라 하고요. 원어로는 제퍼스 프랙처라고 합니다. 자, 주로, 자, 여기 앞장에 한 번 더 볼게요. 자, 과도한 편, 저침 시 주로 이제 일어난다. 앞쪽보다는 뒤쪽 고리 골절이 주로 일어난다고 적혀 있고, 자, 이것부터 보고 뒤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2번 엑시스는 우리가 특이한 돌기가 한 개 있죠. 치아 돌기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걸 뭐 가시 돌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돌기의 골절이 목뼈 2번 골절의 주요 골절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과편, 뒤로 젖히인 거나 또는 앞쪽으로 과하게 굽힘 시 이 치아 돌기가 골절이 되고, 또 하나의 기전은 이제 압박 골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C1의 골절은 우리가 주로 젖힘 시 뒤쪽에 있는 이런 고리들이 이렇게 골절을 당하는 게 특징적이다. 그래서 이걸 고리뼈 골절이라고 한다. 자, 두 번째 엑시스 C2입니다. 이걸 교수형 골절. 교수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죠. 목을 매달아서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인데, 이걸 행지맨 프랙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교수형에 이제 처해지면 목이 이제 과하게 젖힌다거나 또는 뭐 과하게 굽힘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전에 의해서 치아 돌기가 골절을 일으켜요. 자, 밑에 요 나와 있는 요 그림이 바로 우리가 C2의 교수형 골절의 분류인데요. 자, 이 분류는 바로 치아 돌기가 어디가 골절이 됐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앤더슨 우리가 분류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치아 돌기 윗부분, upper dense, 그러니까 치아 돌기 윗부분의 골절이 타입 1이 되겠고요. 이 타입 1에서는 예후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경한, 이렇게 연성 부분, 딱딱하지 않는 그런 칼라 보조기를 통해서 한 8주간 착용을 고정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중간 부위의 골절이네요. 치아돌기의 중간 부분. 한 60%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고요. 자, 이 중간이란 말은 이제 이쪽, 이 기저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이 기저부에 해당되는 중간 부위는 분류합이 호발되는 부위예요. 자, 이 분류합이 호발되는 이유는 여기는 적혀져 있지만 주로 혈액순환의 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는 이 혈관의 어떤 그러한 이 공급이 다른 부위보다 적고, 그만큼 이제 손상이 당하면 그만큼 혈액의 공급이 더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분류합과 같은 그런 합병증들이 초래되는 부분이 이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정 역시 자, 단단한 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할로베스트. 자, 이게 옆에 보는 그림이 할로베스트죠. 머리와 어깨 이 두 개를 이용해서 고정을 좀 더 튼튼하게, 이게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고정을 하는 할로베스트 치료를 하게 되고, 필요시에는 수술적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입 3가 가장 밑부분에 골절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골절면이 넓기 때문에 위에 있는 타입 2보다는 좀 더 골유합이 잘 돼요. 골절면이 넓기 때문에 골유합이 잘 되고, 역시 혈액순환도 2보다는 더 좋더라. 따라서 유합은 2보다는 더 잘 되는 그런 분류가 3번 타입 3가 되겠습니다. 자, 고정은 위와 같이 할로베스트를 통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C2 예, 교수형 골절, 행지맨 프랙처는 치아 돌개 골절이고, 어느 부위의 골절이냐에 따라서 3개로 분류를 한다. 기억을 하십니다. 자, 이제 목뼈의 몸통 골절 볼까요? 자, 이건 목뼈 다를 얘기하는 거죠. 자, 목뼈의 몸통 골절은 주로 이제 압박 굽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자, 압박하고 앞쪽으로 과하게 굽힘에 의해서 이렇게 몸통 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책을 지금 171쪽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경미양 압박 골절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 그리고 불안정 골절인 경우 내고정,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목뼈 골절의 합병증 보시면 자, 이 목뼈 골절에서 내려가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있고, 또 목뼈 골절, 목뼈에는 이제 이 교감신경 절들도 함께 있어요. 따라서 이런 목뼈 골절 시에 우리가 이 말초로 내려가는 말초신경, 또 교감신경과 함께 이런 자율신경계의 장애 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여기에 기재되고 있어요. 심폐기능 소화, 그다음에 혈관과 관련된 거, 그리고 비뇨기의 장애, 또 오랫동안 누워있기 때문에 욕창, 근위축, 강지병성증, 심리적 위축까지 이러한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경계 지금 중재도 배울 텐데요. 제가 이제 요 골절 초기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특히 이제 척추골절, 지금 하고 있는 척추골절은 척수 손상과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목뼈골절은 우리가 전신마비나 또는 하지마비와 같은 이렇게 큰 그러한 마비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마비가 이러한 합병증들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이 등 허리뼈 및 아래 허리뼈 부위의 골절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어느 부위가 호발하는지 그걸 좀 잘 기억을 하십니다. 자, 역시 등 허리뼈나 아래 허리뼈 지금 어디 합니까? 척추골절 하는 거예요. 자, 척추골절의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교통사고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추락사 또는 낙상 이런 게 주 원인이고, 자, 여기 한 개 더 덧붙여서 산업재해도 있다. 자, 산업재해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런 원인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추락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압자, 그래서 어떤 큰 물건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압자되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자, 이럴 때도 역시 척추골절이 나타날 수 있고, 부위는
등 허리 쪽 또는 아래 허리뼈 부위에 골절이 호발한다. 호발되는 부위는 자 이렇습니다. 뭐 등 허리뼈니까 T1에서 T10 뭐 할 수 있는데 자 요거보다 요 색깔 있는 요 부위를 좀 더 기억을 하면 좋겠네요. 예, T11에서 L2 또는 L3에서 L5에서 주로 호발을 하게 되고 특히 T12에서 L2 사이가 등 허리뼈 부위의 50%를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T11에서 L5인데 그 중에서도 T12와 L2에서 좀 더 호발한다.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상의 기전. 우리 앞에 봤던 이 손상의 기전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자, 앞쪽부 손상, 뒤쪽부 손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해부학적 지식이 있으면 뭐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앞쪽에 있는 뼈나 이 물렁 조직들이죠. 그리고 뒤쪽부 손상. 자, 이것도 역시 뒤쪽에 있는 물렁 조직. 그리고 이 뼈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부학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진단을 좀 볼까요? 자, 이 진단은 지금 등 허리뼈, 아래 허리뼈 골절을 하고 있지만 이 진단은 전체 척추 골절에서 꼭 필요한 진단이에요. 그래서 앞에 했던 목뼈 골절 역시 이 진단들을 꼭 해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이 진단의 핵심은 바로 신경계 장애에 대한 평가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등 허리뼈 뭐 또는 허리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목뼈나 또는 꼬리뼈 골절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척추 골절에서 이러한 진단이 꼭 필요하다. 특히 이제 금방도 얘기했듯이 감각이나 운동 장애 검사를 꼭 하게 되겠고요. 자, 그리고 호흡이나 혈압 또 혈액순환 검사 합니다. 자, 예,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감각이나 운동 기능 또 우리가 그 고유수용성 감각 중에 깊은 힘줄 반사 그리고 바빈스킨 이제 중추신경계 장애도 역시 검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피 반사 또 역시 중요한 신경계 장애의 검사 중에 한 개인데 자, 표피 반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 등허리뼈 또는 아래 허리뼈 골절에서 이 반사가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방울 해면체, 항문, 표재선 복부 반사, 직장 검사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경계 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뭐 방울 해면체는 우리 이제 남성이 이제 성기 부분을 자극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항문, 표재선 복부, 직장 한 번씩 다 들어봤던 거니까 혹시 이제 기억이 안 나면 꼭 뭐 진단평가나 측평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히 이게 방광 조절 우리가 척추골절 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데 자, 크게 두 가지 방광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자, 이걸 신경원성 방광이라고도 해요. 방광 조절 장애를 다른 말로 신경원성 방광, 즉 이제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의 어떤 장애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됩니다. 예, 배뇨 조절 중추는 세크럼 2에서 4가 중추가 있고 주로 부교감 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자, 두 가지인데 위쪽 신경 손상, 그러니까 이 어퍼모터 유럽 뇌에서부터 척수 앞까지, 그러니까 뇌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척추의 신경도까지 얘를 우리가 어퍼모터 유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위쪽 신경의 손상 시 이러한 방광장애는 반사성 방광장애를 나타내요. 반사성 방광장애란 피부나 기도를 자극하면 무의식적으로 배뇨를 하는 장애입니다. 이걸 반사성 방광이라 하고
손상은 어퍼모터 뉴런 손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방광 조절 장애입니다. 자, 또 하나는 로모터 뉴런 손상 시, 즉, 자, 세크럼 2, 4. 자, 이걸 포함해서 이제 말초로 가는 말초신경을 우리가 로모터 뉴런이라 하는데, 자, 이곳의 손상은 자율성 방광 조절 장애가 나타나요. 자, 이건 뭐냐? 방광이 차면 무의식적으로 배뇨가 되는 거예요. 즉, 조절 능력이 저하되는 그런 장애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방광 조절 장애 또는 신경원성 방광이라고 하는 장애 두 가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합병증은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방광 조절 장애로 요로 감염, 그 다음에 호흡장애 폐렴, 장폐색 이런 합병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절이 의외로 이렇게 분류 뭐 등으로 해서 양이 많은데요. 자, 요번 주차는 일단 요렇게 그 척추 골절까지 하고요. 다음 주차에서 이제 하지, 이제 다리 쪽 부분이죠. 다리 골절 등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예, 요 다리 골절 전에 지금 유인물에는 담겨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 한 개 더 있네요, 그죠? 네, 여기 있네요. 예, 갈비뼈 골절까지 보고 요번 주차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비뼈 골절 여러분 책은 1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원인을 보면 직접, 간접 두 가지가 다 주 원인이에요. 직접은 뭐 이렇게 타격을 받는 거고요. 자, 간접은 우리가 이 몸통은 회전 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는 힘 이런 것들이 많죠. 따라서 골프와 같은 또는 몸을 회전할 때 이런 역학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간접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질환에 의해서 특히 그렇죠. 골다공증, 뼈 엉성증 같은 말이죠. 자, 이게 뼈 엉성증 환자는 어쩔 수 없이 골절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다. 호발하는 부위는 5번과 9번 사이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요쪽 부분이 주로 호발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압통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은 이제 골절에서 보는 일반적인 증상인데 특히 갈비뼈는 호흡과 관련이 있다, 그죠? 그래서 호흡할 때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갈비뼈 1번, 3번 손상 시에는 위팔 신경을기의 손상을 함께 초래할 수가 있다. 이 옆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합병증으로 10번과 12번 사이 골절 시에는 그 안쪽에 있는 그쵸 내장기의 파열도 함께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합병 골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는 이렇게 좀 참고를 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진단이겠죠. 그래서 이 브로큰 립, 갈비뼈 골절의 증상에서 뭐 호흡이나 기침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나타난다. 뭐 이런 간단하고 좀 빠르게 퀵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요거는 해당 부위에 이렇게 이 얼음 주머니 또는 시간이 지나서 온열 치료들을 좀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뭐 균열 골절이 됐던 조금 심한 골절이 됐던 자, 고정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몸통은 우리가 캐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스트랩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갈비뼈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면 갈비뼈 골절에 대한 고정 그림이구나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상지, 하지, 상지 팔까지 해서 몸통까지 이 부분을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다리 골절로 이어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